오늘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5개의 단계별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부 코드로 구현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환경 구축하고 코드를 실행만 시켜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데서 필요한 기술 스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추론 AI 모델은 딥시크 R1 7B 모델을 가지고 사용할 거고, 서빙은 올라마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랭체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LLM 모델들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랭체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랭체인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만든 기능들은 전부 웹으로 구현하는 걸 화면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림릿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볼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 솔루션들을 설치를 해야 했었는데 우리가 올라마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마를 설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라마를 설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만 해주면 되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올라마를 실행하는 것은 바로 UI가 아니라 터미널 상에서 명령어로 실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OS든 간에 터미널을 실행하신 다음에 올라마라고 실행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설치한 올라마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터미널에 올라마를 치시고 실행했을 때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올라마한테는 아무런 모델도 없고 어떤 명령도 넣은 게 없기 때문에 모델을 다운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명령어는 모델을 풀한다고 해서 풀 명령어를 써주면 되고, 실행할 때는 서빙한다고 해서 서브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딥시크 R1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딥시크 R1에서도 7B 모델을 사용할 건데, 그 이유는 리소스적인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환경 구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리소스 중에는 GPU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GPU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로컬에서 우리가 작업하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외에도 시스템 리소스 중에는 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램의 사양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데, 우리가 R17B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흔한 리소스 중에 지금 현재 램 같은 경우는 16기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일 때는 그거보다 더 하위 모델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딥시크 R1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경량화된 디스틸 모델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QN 모델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한국에서 개발한 엑사와 모델이라든지 혹은 라마4 모델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리소스에 따라서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좀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좀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지금 딥시크 R1 모델을 가지고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 R1 모델을 풀 해볼 거고요. 그래서는 이렇게 풀 명령어 다음에 딥시크 R1 그리고 7B 모델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이 모델을 로컬에 다운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을 내 로컬에 다운받기 때문에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로컬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인터넷을 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 모델은 내 PC에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델이 전부 풀링이 완료되면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풀한 모델의 리스트 중에는 딥시크 R1밖에 없는 거지만 이렇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다음에 이렇게 run 명령을 통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딥시크 R1 모델은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패치가 되어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핵심 클래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당연히 코딩을 하셔야 되고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훌륭한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임나이 같은 친구들을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할 필요 없이 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현재까지 코딩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친구는 바로 이 엔스로픽의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클로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요. 물론 다른 모델들도 코드를 짜는 거 훌륭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딩 능력 자체는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편이고요. 물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 모델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챗GPT 5 모델이 등장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시려고 할 때, 클로드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개의 단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현해 달라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딥시크 R1 모델을 이용해서 처리할 거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AI를 쓰기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로컬에서 개인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상당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클로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볼 건데 클로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겁니다.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처리할 건데 추론 AI 형태로 처리할 거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웹 UI를 통해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명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클로드는 열심히 코드를 짜주게 됩니다. 자, 상당히 코드가 길어지고 이 코드를 내가 특정 파이썬 파일에다가 코드를 붙여 넣어서 실행까지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검증은 사용자 몫이고 에러가 발생하면 클로드에게 다시 검증 요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MCP가 상당히 편리한 겁니다. 자, MCP라고 하는 것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AI 모델이 여러 가지 솔루션과 병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자, 그런 규약 자체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프로토콜을 매 AI들마다 맞춘다, 혹은 프로그램 솔루션 간에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그 작업이 상당히 까다롭고 번거롭고 힘든 거죠. 근데 이거를 클로드가 MCP라고 하는 기술을 공개하면서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드를 이용하게 되면 나는 어떤 노션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과 AI를 연동해서 쓰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클로드에게 붙여만 주면 그냥 쉽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내 로컬 파일에 접근 권한을 부여해주면 내 로컬 파일에 작성을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메일을 쓴다든지 캘린더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AI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MCP라는 겁니다. 사용 예시 화면을 보자면 아까 전에 클로드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했던 것을 MCP를 통해서 내 로컬에 직접 작성하고 이러이러한 명령에 맞춰서 폴더 트리 구조를 만들고 작성하고 편집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설명을 해줘야 AI 모델이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작업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복잡한 트리의 모델을 사용할 때 이런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줘야지 MCP도 아주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명령을 내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번거로운 작업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코드 파일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 추적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MCP 같은 걸 이용하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제가 MCP를 통해 작업 처리할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작성을 했지만 여기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클로드가 지금 접근 권한에 대해서 허용을 해달라고 해서 허용해주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몇 번이고 간에 내 리소스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는 내 요금제에 대한 리소스인데 하루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자체에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얘가 작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작업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작업하고 있는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작업을 처리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사용량이 초과되었다든지 용량이 제한이 걸린다든지 이런 메시지를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MCP는 구성하고 이제 코드 작업해 놨던 거, 사전에 작업해 놨던 그 코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본적인 모든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상 환경을 구축하면 내 전체 PC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가상 환경 내에서만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다 크리에이트 명령어를 통해서 가상 환경을 구성을 합니다. 그 안에 파이썬도 구성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클로드가 작성한 코드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만 설치하면 되겠죠. 보통 이런 것들은 requirements로 다 정리를 하는 편인데 나중에 필요하면 클로드에 그 requirements도 정리해달라고 하면 알려줄 겁니다. 혹은 그냥 클로드에게 필요한 라이브러리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물어봐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상 환경을 구성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성된 가상 환경 내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영상에선 시간상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알려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저보다 조금 더 친절한
AI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좀 더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LLM 모델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클로드가 제게 작성한 코드를 이용해서 저는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실행을 해볼 겁니다. 스트림릿 명령어를 통해서 웹 UI를 실행을 시켜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행된 웹 화면에서 지금 내가 구현된 추론 AI 기반의 문서 분석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작성한 아키텍처 상에서는 올라마를 통해서 모델이 실행이 되는 거고, 프롬프트 상에서 단계별로 처리하는 것들을 다 입력해 두었기 때문에 추론형 AI 모델이 그 프롬프트를 받아서 각 단계별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 줄 겁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사항은 딥시크 아론 모델은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로 입력한 이 입력값들에 대해서 잘 처리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구현된 기능 자체가 내가 파일을 업로드한다든지 추가적인 기능들을 넣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해서 코드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기능은 상당히 조약합니다.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은 프롬프트로 잘 넣어두었지만 웹 어플리케이션 상에서는 기능이 별로 없죠. 이런 부분들은 AI 모델과 계속 으쌰으쌰 하면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디자인도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로컬 상에서 올라마를 통해 모델을 실행시켰고 내가 입력한 혹은 내가 처리하기 위한 파일이나 문서들을 저 올라마를 통해 서빙된 모델이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추론 모델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모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딥시크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깅페이스에 가서 모델을 서치해 보시면 딥시크 아론 모델 자체에 대해 개량된 그리고 경량화된 모델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 아론 디스틸 모델이라든지 엑사원이나 라마4 같은 모델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한국어를 지원하는 다양한 모델들도 있고 리즈닝 AI 모델들은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올라마를 통해 서빙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모델을 지금 내가 받아다가 사용해서 기능을 구현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획력입니다. 실행하는 부분도 사실은 AI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조금 헐렁한 코드이긴 하지만 작성한 코드도 함께 공유 드릴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